자, 464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인접한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이게 뭐 번호를, 그러니까 알파벳을 굳이 매기자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뭐 얘를 E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어느 한쪽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D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B와 D가 서로 붙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는데 이 B가 A랑도 접하고 C랑도 접하는데 이 D가 똑같이 A랑 C랑 같이 접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가봅시다. 순서는 일단 A부터 칠해주고요. 그 다음은 그냥 E 칠할까요? E가 약간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B, C, D 이런 순서로 칠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갈 텐데 이제 첫 번째는 B와 D가 같은 색깔이 아닐 때입니다. 이건 같지 않다는 뜻은 색깔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제일 처음에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지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가지니까 3가지 3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번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 미리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빨간색. 그 다음 1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빨간색 빼고 이제 파란색이나 노란색. 여기다 뭐 파란색을 칠했다 칩시다. 그 다음 이제 B인데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다시 2가지입니다. 그럼 빨간색만 피해서 칠해주면 되잖아. 그냥 노란색을 칠했다 칠게요. 노란색.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노란색 빼고 다 칠할 수 있죠. 다시 2가지예요. 그럼 뭐 파란색을 칠했다 칩시다. 노란색 빼고니까. 그 다음 D에 칠할 때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B와 D는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다시 정리. 어쨌든 우리는 이게 아까 좀 뭔가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맞죠 지금? 어쨌든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였죠? 3가지였어요.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고요. 핵심이 이제 여기죠. B, C, D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만 잘 정리해주면 되는데 하나는 B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일 때와 나머지 하나는 B와 D가 같은 색깔일 때 자리는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얘를 A, B, C, D, E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2 색깔은 이제 칠해진 상태고 B에는 뭐만 피해주면 되죠? A에서 칠했던 색깔 피해주면 되죠. 그럼 A에서 칠했던 색깔이 뭐 어느 하나 칠했다면 B는 2가지만 칠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게 이런 순서로 칠했더니 C에서 지금 D에서 이렇게 되면 칠할 색깔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B, C, D로 매기지 말고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를 B, D, C로 바꿀게요. 이래야 논리적 충돌이 안 발생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A, E 칠해놓고 그 다음에 B, C, D로 했더니 여기서 칠하는 색깔이 없어져.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B, D, C로 바꿔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럼 B, D, C로 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색깔 이제 정리하는 거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E는 사실 상관없죠. B, C, D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뭘 칠해도 상관없고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 피해서 뭐 노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D에다 칠할 때 빨간색과 노란색인데 노란색과 다른 색깔을 칠하고 했으니까 D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인데 오른쪽에는 A가 빨간색을 칠했기 때문에 빨간색 같이 못 칠하죠.
그럼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파란색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1. 그럼 이제 얘를 선택한 거겠죠? 그럼 C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빼고 남는 나머진 빨간색만 이렇게 칠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번에 이 케이스예요. B와 D가 같은 색깔을 칠했다면 그럼 여기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내가 세 가지 중 하나 빨간색 칠했다 칩시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뭐 노란색을 칠했다 칠게요.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왼쪽에 있는 B와 같은 색깔을 칠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피하고 두 가지.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색깔인 한 가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양쪽 노란색이니까 노란색만 피하면 되죠.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두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냐면 두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B, C, D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6가지. 정답은 66, 36, 36가지가 정답이 된다. 괜찮겠어요? 헷갈리지 않겠나요? 네. 네. 상관은 없죠. A와 C는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만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칸 나눠져 있는 경우 케이스 있잖아요. 근데 칸 나눠져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 A 자리에 E가 인접했었지. 그럼 냉정히 말하면 B, D와 A, C는 다른 케이스예요. C는 여기는 B하고 D만 인접하지만 A는 B하고 D 말고 여기는 E하고도 인접하거든. 케이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인접하는 영역이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BD가 기준이 되고 AC는 해보시면 결론은 답은 똑같이 나와요. 같은 색이어도 되고 다른 색이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법 안에 A와 C가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BD가 문제인 거지 AC는 E 때문에 별로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462번. 아까 했던 문제 그냥 복습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보다 이게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가장 많이 칠할 수 있는 경우에다 먼저 칠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A를 칠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다 영역이 같기 때문에 그냥 B, C, D, E 이렇게 뭐 돌려서 쓰는 걸로 아니면 B, D 뭐 이렇게 하도 상관없고요. B, D, C, E 뭐 이렇게 하도 상관없고요. 됐나요? 그럼 A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였죠? 색깔이 몇 가지 있나요? 5가지.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 다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같은 케이스로 같은 색깔로 칠해지는 경우와 다른 색깔로 칠해지는 케이스 2가지로 나눠야 되죠. 그럼 같은 색깔이라면 얘는 1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얘는 뭐 A 색깔, 얘 B 색깔. 그럼 얘는 같은 색깔인 B. 그럼 C를 칠할 때는 AB만 피해주면 되죠. 그럼 AB를 피하면 3가지. 그 다음에 E는 역시 AB만 피해주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다른 색깔일 때는 처음에 A를 칠할 때 5가지, B를 칠하는데 4가지, 그 다음에 D를 칠할 때는 B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럼 B 아닌 값인데 A와도 겹치니까 A, B를 뺀 나머지니까 뭐 3가지겠죠. 뭐 C를 칠했다고 칩시다. 3가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B, C를 다 피해줘야 되니까 2가지. E도 A, B, C를 다 피해줘야 되니까 2가지. 그래서 위아래를 덧셈하시면 이게 최종 정답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괜찮겠죠?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도시 A, B, C, D, E를 연결하는 도로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근데 이 도로를 이용하여 5개의 도시를 모두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여행한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뭐 색깔로 구분한다면 A를 갔다가 C를 가요. 근데 B를 갔다가 D를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E로 간다. 그러면 5개는 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B를 2번 가게 되죠. C에서 B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면 또다시 이렇게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를 2번 중복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잘 보면 글이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어져 있질 않아요. A와 B는 이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C, D, E도 서로 이어져 있지 않아요. 됐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뭐랑 이해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은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얘네 셋도 이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문제 있죠.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그 3명을 교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 교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 계산한 문제 보면 뭐 이랬잖아요. 남여, 남여, 남여. 아니면 여남, 여남, 여남. 근데 인원수를 본다면 위에 있는 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학생이 3번 나와야 되잖아. 아래 있게 답이 된다는 얘기지.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을 교대로 세우는 케이스. 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여학생을 3명 일렬로 배열하죠. 3팩토리얼. 곱하기 남학생을 그 사이 낍니다. 2팩토리얼. 이게 정답이었죠. 이런 문제 푼 적 있잖아요. 이 문제랑 얘랑 내용이 완벽히 똑같은데 말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A와 B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얘기는 A와 B를 이웃해서 놓을 수는, 그러니까 길을 만들 때 A 간 다음에 C 놓고 C 간 다음에 B 놓고 할 때 이렇게 이웃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A와 B는 이렇게 이웃하게 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A, B를 남학생 보고 C, D, E를 여학생으로 본다면, 이게 전형적인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을 교대로 배열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교대로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교대로 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위에는 A, B를 먼저 배열하거나 아니면 아래는 C, D를 먼저 배열하거나. 근데 지금처럼 A, B를 남학생 보고 C, D를 여학생으로 본다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면서 이 인원수만큼 남녀를 교대로 배열할 수 없죠. 여학생을 먼저 배열해야지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제에 맞게, 저기 있는 조건에 맞게 써보면, 여를 뭘로 보시는 거죠? CDE로 보는 거예요. CDE를 먼저 배열합니다. CDE를 먼저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그럼 여기 내가 뭐 D를 놓고 여기다 E를 놓고 여기다 C를 놨다 칩시다. 그 사이에 누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A와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2팩토리얼. 그럼 이 길 따라 만약 여기 A, B를 이렇게 배열했다면 이 길 따라 움직이면 D, A, E, B, C, D, A, E, B, C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5개 도시를 모두 영위하면서 어느 한 도시도 2번 중복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앞쪽에 배웠던 이 문제랑 앞쪽에 배웠던 이 문제를 같이 교대로 배우는 이 개념을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답니다. 놀이기구 모양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한 줄에 2명씩 앉을 수 있고 총 5개의 줄로 만들어져 있으며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저 5개 줄에 배열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짝지어서 넣어야 돼요. 2명이 남학생, 여학생 둘이 짝지어서 같은 줄에. 그럼 4명이 모두 다 이 놀이기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온데, 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이건 상황을 빨리 분류해야 되는 게, 사람을 먼저 짝지어야 되죠. 짝짓기. 남학생, 여학생 일단 서로 같이 앉을 학생들을 짝을 지어줘야 돼요. 그럼 짝을 짓고 나면 그 다음은 좌석을 배치해야 되죠. 좌석 배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학생, 여학생 같이 앉을 짝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짝꿍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남학생 여기, 여학생 여기. 그래서 한 줄이 같이 앉는 거예요. 이 케이스.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A를 남학생 라지 A, 여학생 스몰 A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저절로 라지 B와 스몰 B 얘네가 그냥 짝이 져져요. 이렇게 짝을 짓는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 2개로 나누는 짝짓기 하나와 그 다음은 라지 A와
이번엔 스몰 b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라지 A란 남학생, 스몰 B란 여학생. 그럼 고민할 게 없죠. 나머지는 저절로 짝이 져진 거예요. 라지 B란 여학생과 스몰 A란 여학생이, 라지 B란 남학생과 스몰 A란 여학생이 짝지어졌겠죠. 몇 가지 케이스죠? 두 가지 케이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남학생, 여학생의 짝꿍을 만드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남은 거는 이 좌석 배치할 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좌석 배치하는데 꼭 남학생이 좌석의 오른쪽, 여학생이 왼쪽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짓든 이렇게 짓든 두 가지니까 둘 중에 네가 하나 미리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선택. 얘를 선택했다고 쳐. 얘를 선택했어. 이렇게 짝을 지은 케이스. 남학생 A와 여학생 스몰 A, 남학생 B와 여학생 스몰 B 이렇게 짝을 지었다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짝의 좌석 배치가 위아래, 그러니까 좌우의 위치 바뀔 수 있죠. 2팩토리얼. 얘도 서로 위치 바꿔서 앉을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에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앉을 건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해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결론은 이게 5개 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줄 중에 얘네 이 동그라미 2개의 줄이 들어갈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줘야죠. 그렇지? 그럼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그렇죠? 그럼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얘가 만약 1조, 얘가 2조였어. 5개 중에 2개를 선택했는데 그 1조 2조를 어떻게 하죠? 다시 앞뒤에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팩토리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얘는 OP이네요. OP가 되는 거예요. 5개 줄 중에 몇 개를 선택하냐면 2개를 선택했는데 그 2개를 다시 일렬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고 보니까 수년이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처음에 짝을 짓는 경우 수 2가지, 그 다음에 좌석 배치하는 게 OPE 곱하기 그들끼리 자리 바꿔. 네,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전체 집합 U 1, 2, 3, 4, 5, 6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U, 교집합은 공집합. 무슨 말이죠? 빠짐없이 양쪽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예를 든다면 A가 뭐 1, 2였어요. 그럼 B는 나머지 얘가 아닌 나머지 원소를 모두 가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3, 4, 5,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뭐 이런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둘을 합집합하면 전체, 교집합은 공집합.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순서상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네요. 그럼 어떻게 매길 수 있냐면 아까 말한 6개 원소를 2개로, 두 집단이라고 할게요. 2개보다는 2집단으로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럼 6개를 2집단으로 분할하는 케이스는 1개, 5개 이렇게 짝지어도 되죠. 그 다음은 2개, 4개 이렇게 짝지어도 되고 3개, 3개 이렇게 짝지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분할하는 케이스는 6C1 곱하기 5C5. 사실 5C5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안 쓰면 또 니네들 그냥 빠뜨릴까봐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얘네들을 분할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소 1개짜리와 원소 5개짜리를 나누는 거야. 나눴는데 원소 1개가 무조건 A로 가는 건가요? 그럼 얘는 B로 가겠지.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원소 5개짜리가 A가 될 수도 있고 원소 1개짜리가 B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뭐 해야 되냐면 다시 분할해서 분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2팩토리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는데 이게 A일 수도 있지만 이게 A가이고 얘가 B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2개가 서로 집합의 이름을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분할과 분배. 마지막 6C3 곱하기 3C3 곱하기 얘는 원래 같은 게 2번이니까 2팩분의 1을 원래 계산하죠. 여기까지 하면 분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걔네 둘을 분배. 이렇게. 이걸 다 덧셈 하시면, 이건 덧셈 해야 되죠. 이거는 다 합쳐서 덧셈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사실 이런 거는 계산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다 곱하기 1이니까 생략하시고
나머지만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놓여있지 않아요. 이렇게 4개 점이 있습니다. 이 선분 3개를 그어서 4개 점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선분 3개를 그어서 4개 점을 모두 연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선분 하나 그었어요. 여기 선분 하나 긋고 여기 선분 하나 긋고 이렇게 되면 4개 점을 모두 다 이었죠. 선분 3개로 4개 점을 모두 다. 혹은 뭐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해도 다 그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총 몇 번에 선분 3개를 가지고 4개 점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해야 될 거는 선분 3개를 어떻게든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려야 될 선분 3개를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려면 이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3개를 선택해줘야 돼. 그럼 앞에 뭐가 빠졌냐면 전체 몇 개 중에가 빠진 거예요. 요 앞에 개념에 전체 몇 개 이게 빠진 겁니다. 전체 몇 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 겁니까? 전체 선분 개수가 필요하네요. 그럼 지금 문제는 2점을 이루는 선분을 묻는 거니까 2점을 이루는 선분이면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총 4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놓으면 선분이 만들어지죠. 4C3 6개 직접 그려보니까 6개네요. 6개. 그럼 이 6개 점 중에 이 6개 선분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중복 없이 몇 개를 선택? 3개를 선택합니다. 뭐 선 그을 때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누구냐면 6C3이에요. 그러면 3개 선분을 가지고 4점을 모두 이을 수 있나요? 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6개의 선분 중에 3개를 선택만 하면 모두 다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3개의 선분, 아까 그렸던 이 3개의 선분 중에 저렇게 3개를 선택하게 되면 4개 점을 모두 이을 수 없죠. 그럼 안 되는 케이스라는 얘기는 결국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빨리 그으면 될 것 같은데 색깔로 구분할게요. 하얀색 하나, 그 다음은 이렇게 빨간색 ABD도 있지만 ABC도 있겠죠. 3개. 그 다음 ACD 3개. 하얀색, 빨간색, 이게 녹색. 또 있나요? 파란색. 겹쳐놓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그냥 따로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여기에 A, B, D 이렇게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은 A, B, C 이렇게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A, C, D A, C, D 이렇게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B, C, D 이렇게 B, C, D 이렇게 삼각형. 이거 말고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이제 없죠. 총 몇 개를 빼야 되죠? 4개. 이걸 빼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517번도 질문이었어요. 근데 517번과 518이 똑같은 문제인데 517번은 그 3의 배수라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517번은 2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고 518은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풀이법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대표로 그냥 518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부터 12까지 정수 중에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을 때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숫자는 1, 2, 3 해서 이렇게 해서 12까지. 여기서 3개수를 뽑아내요. 아무거나. 다 더했어. 그랬더니 이게 3의 배수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숫자만 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거는? 물론 이게 이렇긴 하거든요. 100자리와
10자리와 1자리를 모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뭐 일일이 다 찾아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숫자 3개가 뭐 3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케이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케이스 분류하기 힘드니까 이때 쓰이는 수학적 기법을 보통 잉여류라 불러요. 잉어류 아니고, 잉어는 생선이고 잉여류라는 건데, 잉여가 뭐를 뺀 나머지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 주가 아닌 나머지들이죠. 그런 종류인 건데, 이 잉여류란 말을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 중에서 이게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 중에 이 3의 배수의 형태를 뽑아야 돼.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남는 숫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남는 숫자,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 남는 숫자. 달리 말하면 이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 결론은 나머지 0 남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 정수들을 분리할 수 있어요. 만약 4의 배수가 나오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나머지 1 남는 것, 나머지 2 남는 것, 나머지 3 남는 것, 나머지 안 남는 것. 4의 배수인 것들. 그럼 모아봅시다. 나머지 1 남는 것들. 1부터 시작이죠. 숫자 30 커져요. 3의 배수니까. 4, 7, 10, 13. 13은 안 되겠네요. 12까지니까. 이렇게. 4개. 그 다음 나머지 2 남는 숫자. 2, 5, 8, 11.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것들. 3, 6, 9, 12. 나란히 이렇게 4개씩 원소를 갖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한 것처럼 3개 수를 더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를 더해서 이게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니까 A1만 다 더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나머지 1 남는 숫자들. 1 더하기 1 더하기 1. 3으로 나누시잖아. 1 더하기 4 더하기 7. 1 더하기 4 더하기 7. 합치면 12. 이거 3으로 나눠지거든요. 왜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1 남는 걸 3번 더하면 나머지가 3이 남고, 나머지 3 남는다는 뜻은 결론은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이럴 수도 있네요. 하지만 어떨 수도 있죠? 왜 나머지가 다 2가 남는 숫자를 다 더해야 돼요? 결론은 같은 나머지 3개를 다 같이 덧셈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3의 배수인 걸 다 더해도 나누어 떨어진다. 3으로. 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케이스도 있죠? 근데 다른 거. A1, A2, A3 이렇게 더해도 나머지 1 남고 나머지 2 남고 합치면 나머지 3 남고, 그럼 나머지 3 남고 나머지 3 남고, 그럼 나머지 6 남고, 그럼 다시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니까요. 여기까지. 또 있나요? 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두 개 하나씩 안 됩니까? A1, A1, 뭐 A3 안 되겠죠. A1, A1, A2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이제 분류해 주시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4개 원소 중에 3개를 뽑아 주시면 되죠. 서로 다른 세수를 뽑기로 했으니까 중복되는 거 없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1, 4, 7, 10 중에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를 뽑아서 놓는 케이스. 더할 때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잖아요. 얘도 똑같겠죠. 그럼 같은 걸 3번 덧셈하는 거니까 3 곱하기 하면 되죠. 그럼 4C 1로 계산하시고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원소 4개 중에 하나, 얘도 4개 중에 하나, 얘도 4개 중에 어떤 거를 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 하나씩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네, 최종 덧셈하시면 마무리 정리가 됩니다. 앞에 있는 417번도 이제 그런 방식, 517번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근히 시험에 이것도 잘 나와요. 네, AB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휴게실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빈 의자가 3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QR을 계산하시오. 사람은 7명 있어요. A, B 포함해서 7명. C, D, E, F, G 이렇게 7명 있는데 휴게실에 빈 의자 3개라는 얘기는 앉을 자리가 3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앉을 자리가 이렇게 3자리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가는 P는 뭐냐면 P A, B가 모두 빈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A, B가 빈 의자에 이렇게 가서 앉겠죠?
그럼 두 자리는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내자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이거는. 어쨌든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들 일렬로 배열. 이게 만약 의자의 모양이 달라. 하나는 뭐 둥근 의자, 하나는 뭐 네모난 의자, 하나는 뭐 안락 의자 이런 거, 안마 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A, B가 어디에 앉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순열의 개념으로 다시 풀어줘야 될 텐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비내자잖아. 그 비내자에 네가 앉고 내가 앉고 네가 여기 앉고 저기 앉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 문제도 나와 있잖아요. 순서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붙여준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붙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또. 이런 걸로 막 그 비내자가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똑같은 의자지만 사실 그게 뭐 약간 누구는 색칠돼 있고 누가는 구멍 나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됐나요? 자, 이제 풉니다. 그럼 AB가 앉았잖아요? 그럼 남은 의자는 한 의자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니까 경우의 수가 뭐 5가지겠죠. 이건 어렵지 않게. 나를 내봅시다. 나는 Q. AB가 모두 비내자에 이번에는 안 앉는 거예요. AB가 모두 비내자에 안 앉는 겁니다. 그럼 AB는 없고 5명 중에 3자리 중에 3개 자리 중에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면 되죠. 이게 5C3이 돼요. 5C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다 AB 중 적어도 한 사람, AB 중 한 사람만, 적어도 아니네요. 한 사람만 빈 의자에 앉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A가 앉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자리는 2자리 남았는데 여기서 누구는 빼야 되죠? B는 안 앉아야 되는 거야. B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사람이 남냐면 C, D, E, F, G 5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OC가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B가 앉고 나머지 2자리에 A가 아닌 나머지 사람이 앉는 겁니다. 얘도 뭐예요? OC예요. 그래서 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동시에 이게 둘 다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묻는 건 아니니까 얘네는 이제 덧셈해서 처리하시면 이제 다의 값이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가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다. 나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 1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럼 1은 각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는 1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1이 많으면 오히려 배열하기가 더 쉬워요. 1이 적을 때가 오히려 더 배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1이 몇 개냐를 가지고 그럼 1이 좀 많을 때 생각해 볼까요? 1이 가장 많으면 5자리 배열하는데 5개가 오면 안 되잖아. 1이 5개. 그럼 다 이웃할 거 아닙니까? 안 될 테고요. 두 번째, 1이 4개. 그것도 안 되겠죠. 어쨌든 어느 하나는 겹치게 될 테니까. 그럼 세 번째, 이 케이스부터 되는 거죠. 여기다 할까요? 세 번째, 1이 3개. 5자리만 하는데 1이 3개려면 1 여기 오고 가운데 숫자 하나 있고 1 여기 오고 가운데 숫자 있고 이 케이스밖에 없겠죠. 다른 데는 안 되겠네요. 그럼 지금 숫자가 0, 1, 2 이제 3개 있는데 그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수를 넣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죠. 0 아니면 2.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중복 허락하니까 또 왔던 거 또 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0 아니면 2. 2가지. 그래서 얘는 4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1이 2개인 케이스. 1이 2개일 때는 이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1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는 케이스 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 또 어떤 케이스? 1 이렇게 1 이렇게
다음에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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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 맨 앞에 1이 안 오고 여기 1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1 오면 안 되고 여기 1 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케이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 괜찮겠나요? 그럼 여기 몇 가지죠? 2가 3번이겠죠. 1 빼고 1은 이제 더 이상 1은 2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0하고 2만 배열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얘도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8이 몇 번인가요? 6번. 48. 이렇게. 또 있나요? 또 있습니까? 또 있겠죠? 1이 한 개인 케이스. 그럼 1이 한 개인 케이스면 1의 자리를 잡아주면 되잖아. 1이 어디로 갈 건지. 그럼 맨 앞에만 1을 뒀다 치면 나머지 5개는 2 아니면 0이겠죠. 그러면 얘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5번. 아니죠. 2의 5제곱. 뭔 소리야. 2가 2번, 아니 0이 2가 총 5번. 2의 5제곱. 곱하기 1이 꼭 맨 앞에 올 수는 맨 앞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맨 앞에 1이 올 수도 있고, 2번째 자리, 3번째 자리, 4번째 자리, 5번째 자리, 5자리 만드는 거잖아요. 왜 6개를 썼죠? 네. 그럼 이거 잘못됐네. 2가 4제곱 곱하기 1이 오는 자리가 5개. 이렇게. 마지막은 1이 없는 케이스. 1이 없는 케이스면 얘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1이 없는 케이스예요. 잠깐만요. 잘못 풀었죠? 잘못 풀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혼동을 드려서. 생각 없이 문제 풀었네요. 여기 3개까지는 아까 그 풀이가 맞아요. 여기 3개까지는 1 빼고 나머지 3자리에 2의 세제곱. 총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맨 앞에 뭐가 올 수 없죠? 0이 올 수 없어요. 그럼 맨 앞자리는 0 빼고 2밖에 못 오죠. 2밖에 못 오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0도 못 오고 1도 못 오니까 이건 무조건 2를 채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여기도 2의 제곱. 2의 제곱이 3번. 됐나요? 1이 2개. 이건 어차피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5번째 1이 1개. 그럼 1이 1개인 케이스는 맨 앞에 1 들어가고 나머지 4자리는 0과 2가 중복해서 들어가고, 그럼 2의 4제곱. 근데 맨 앞에 1이 아니고 가운데 1이 오는 케이스. 얘는 맨 앞에 2 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나머지 2의 세제곱. 근데 이런 게 몇 번 있나요? 여기 1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1일 때. 총 4번이 있죠. 네. 곱하기 4.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1이 없을 때, 1이 0개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맨 앞에 2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올 수 있는 숫자는 그 다음부터는 0 아니면 2만 오겠죠. 2의 4제곱. 그래서 이 상황,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다 덧셈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공지능에서 본점이 있는 5개 도시에 지점이 있는데 자, 본점에서 각 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다르다. 거리는 다 달라요. 본점에서 소속된 5명의 직원 A, B, C, D, E를 각 지점에 출장을 보내. 근데 A를 B보다 가까운 지점에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은 게, 그러니까 1번 지점, 거리상 얘를 본사라고 합시다. 근데 본사에서 각각 거리가 다 다르다며.
그럼 가장 멀고 가장 뭐 짧고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겠죠. 그럼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 5번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A, B, C, D를 각각 보내야 돼. 단 A를 B보다 무조건 가까운 지점, A는 뭐 회장님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A와 첫 번째는 A와 B가 갈 지점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5개의 지점 중에 2개의 지점을 뽑아주기만 하면 얘는 그냥 저절로 자리가 매겨지죠. 그러니까 5개 중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뽑았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A가 하고 A가 B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5개 중에 2개만 뽑아만 주면 돼. 뭐 예를 들어 여기 뽑고 여기 뽑았어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야. 이렇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5개 지점 중에 2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A, B는 정해졌어요. 그럼 정해졌으면 헷갈리면 뭐라고 그랬죠? 책임을 지세요. 표시를 하세요. 여기다가 A를 뒀어요. 여기다가 만약 B를 뒀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CD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3개의 지점에 그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3팩토리얼. 그래서 정답은 OCE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자,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이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집합 A 원소 개수가 10C3 120? 10C3은 당연히 계산하면 120이 나옵니다. 근데 A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얘를 이게 원소예요. 뒤에 받쳐져 있잖아. 이게 원소야. 그 원소의 성질은 이걸 지켜야 돼요. A보다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순으로 크기 매겨져 있고 얘는 0부터 9까지의 정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매겼을 때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30번째 원소를 찾으랍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건 누굴까요? 이 원소, 집합 A 원소 중에 집합 A 원소를 뽑으시오. 그러면 가장 작은 건 누구냐면 가장 작으려면 A, B, C를 가장 작게 뽑아줘야 되겠죠. 그럼 C가 가장 작으려면 0이고 그 다음은 1일 테고 그 다음은 2겠죠. 그럼 0부터 9까지의 정수인데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B, 그 다음 바로 이어서 A. 그러면 집합 A 원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21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가다 보니까 30번째 도대체 누가 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30번째 누가 오나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고 오해할까봐. 총 120개. 그 중에 30번째는 어떤 숫자가 도대체 오는 건가요? 를 물어봤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작은 건 210이었잖아. 그럼 A, B, C를 배열할 때 가장 작은 게 2였죠. 그 다음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앞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게 얘 말고 또 있나요? 이거 말고는 없죠. 앞자리 2로 시작하려면 210 아니면 211 안 되잖아. 그러면 크기가 서로 달라야 되니까 212는 말도 안 돼. 213 말이 안 돼. 213이면 C가 가장 크다는 뜻인데 지금은 맨 앞에 있는 A가 제일 커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2로 시작하는 숫자는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숫자는 없다. 그럼 이제는 3으로 시작하는 숫자로 봅시다. 3. 그럼 그 뒤에 이제 두 자리 오겠죠.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경우에서 한 개고. 그럼 3으로 시작하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올 수 있는 후보가 3보다 작은 숫자 2개 오겠지. 그럼 0 아니면 1 아니면 2 올 겁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주면 되죠? 2개를 뽑아주면 돼요.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럼 C야 P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배열이 되면 P인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지금 순서가 잡혀 있잖아. 순서가 잡혀 있다는 얘기는 순서를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럼 순서 있게 배열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조합이죠.
뽑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3C2가 되죠. 그럼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두 개 오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여기서 쓰는 후보는 4 다음에 오는 숫자인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4개 중에 2개 뽑아주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0, 1, 2, 3 중에 4개 중에 2개 뽑는 케이스 중에 뭐 0 뽑고 3 뽑았어요. 그럼 얘는 보나마나 430이 답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가장 작은 숫자인 C로 가야 되고 얘가 두 번째 숫자인 B로 간다.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맨 앞자리로 5로 갑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옮길게요. 개수를 써야 돼서. 그럼 여기 올 숫자는 0, 1, 2, 3, 4까지 총 5개 중에 2개 선택. 자, 우리는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되잖아요. 얘가 가장 1번째로 작은 숫자. 그럼 여기는 3C2니까 3실 3개의 숫자 오니까 여기까지 하면 4번째로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4C2는 4 곱하기 3은 2로 나오는 거니까 6개. 그럼 여기까지 총 10개의 숫자 오는 거죠. 5C2는 10개. 여기까지 하면 20번째까지 와요. 20번째. 30번째가 좀 더 가야 되겠죠? 여기서 10개를, 왜 이러죠? 네. 그럼 좀 더 가야 되겠네요? 6으로 갑니다. 숫자 2개. 그럼 얘는 6C. 6C는 15개. 그럼 넘어가네.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돼. 우리는 30번째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몇 번째? 35번째가 나와. 근데 20번째에서 30번째 찾으려면 숫자 10개를 배열해야 되잖아. 근데 35번째에서 30번째 찾으려면 숫자 5개만 다시 배열해주면 거꾸로 배열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6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게 35번째예요. 그게 얼마죠? 6, 5, 4. 그 다음은 34, 33, 32, 31, 이제 30번째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 5, 3. 여기는 6, 5, 2, 6, 5, 1. 좀 자리 맞게 쓴 것 같아요. 밀린 것 같은데? 약간, 숫자를 너무 크게 써서 그렇구나. 6, 5, 4, 6, 5, 3, 6, 5, 2, 6 맞게 쓴 거니? 자꾸 왜 이래? 6, 6, 5, 4, 34번째 6, 진짜 6, 5, 3, 33번째 6, 5, 2, 32번째 6, 5, 1, 31번째 6, 5, 0. 그 다음 뭘까요? 자, 6으로 가고 4로 가고 이 D는 6보다 작고 4보다 작고 그 다음 가장 큰 숫자 3. 정답은 6, 4, 3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그림까지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선분 PQ와 호 PQ 위에 PQ가 아닌 점을 각각 N개와 6-1개를 찍어요. 그 중에 PQ가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그림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책을 좀 보시고. 또 위로 갔죠? 아이고, 이렇게 크게 가지?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간격을 못 잡겠네. 자, 이렇게 선분 PQ 위에다가 N개 점을 나와요. PQ를 제외한 나머지 N개 점. 색깔로 구분할게요. 여기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찍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총 n개의 점을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쭉 이렇게 찍어서 이쪽으로는 6-n개의 점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 PQ가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가 PQ는 우리한테 걸림돌이에요. 하등 쓸데기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 내가 만들 삼각형은 여기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럼 실제로 PQ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서?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몇 개의 점 중에 라는 뜻이 필요한 거죠. 몇 개의 점 중에. 그럼 전체 여기 있는 찍혀있는 전체 점의 개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약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전체 점의 개수. 전체 점의 개수 이제 이걸 셀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개수에다가 저기 있는 개수를 더하면 전체 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지워지네요. 6개네요. 그럼 결론은 6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6C3.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이게 반원에서 나오는 문제. 6C3이라는 삼각형 중에 안 되는 삼각형 있죠. 여기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저 n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점 3개를 이으면 선이 만들어지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걸 계산했더니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19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 개수가 나온다. 이거는 푸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숫자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서로 다른 10개 점을 연결한 정십각형에 더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 값을 계산하시오. P는 대각선의 개수. 일단 대각선의 개수는 구하는 공식이 물론 있긴 있죠. 우리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공식도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운 공식도 있고. 일단 여기 점이 몇 개 있냐면 10개 있죠. 10개 점 중에 몇 개를 선택? 2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은 선이 전부 다 대각선이 되는 건 아니지. 이 10개, 이렇게 10개 중에 2개를 이은 선분 중에 대각선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선분이 있는 거예요. 이 다각형을 만드는 변이 있는 거지. 그럼 그 변 10개는 빼줘야지만 대각선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P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자,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맞는 삼각형 중 십각형과 변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점을 선택해요. 삼각형을 만들어. 근데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2점 있고 이렇게 그으면 이 삼각형 중에 이 십각형 중에 이 변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야. 혹은 이 십각형 중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2개의 변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빼고 계산해라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변을 1개 공유하는 케이스와 변을 2개 공유하는 케이스를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을 공유하지 않고 삼각형, 이 십각형 내부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 개수만 순수하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변 공유하지 않고. 일단 먼저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수를 구해요. 10C3. 근데 빼기, 이제 남은 거는 아까 말한 변이 1개짜리 공유, 그 다음 변이 2개짜리 공유. 이제 이걸 찾는데 사실 이게 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2개로 나눠서 안 풀어도 되고 한꺼번에 풀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이웃하는 2점을 이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면 10개 점 중에, 그쵸? 10개 점 중에 나머지 8개죠.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됐니? 근데 이제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 삼각형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선을 하나 걷죠. 그럼 만약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다면, 아까 말한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변을 공유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랑 여기 하나랑 어디서 중복이 되냐면 이걸 이제 뺐어요. 이걸 이제 빼내는 거야. 이런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죠? 10개 있어요. 그래서 왜 10개가 있죠? 그러면 변을 이렇게 할게요. 변을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2점, 2점 2개 빼고 총 8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죠. 근데 변이, 공유되는 변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 몇 개 있죠? 10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 하나를 공유하면서 그리다 보면 총 몇 개가 겹치냐면 80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 그 80개 중에 그 꼭점을 잡아볼게요.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내가 처음에 이걸 잡을 때 A, C를 공유하면서 B는 그냥 선택된 하나의 점이었던 거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A, B를 공유하면서 C가 하나 선택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 C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A, B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C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아까 벌써 이 계산할 때 여기서 벌써 앞쪽에서 이걸 벌써 하나 뺐거든요. 근데 이걸 또 빼게 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해요. 그럼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하냐면 AC, BC 겹칠, AC와 AB로 이어지는 이 삼각형, AB랑 AB랑 BD, BD랑 D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개냐면 다시 몇 번이 중복이 되죠 이게? 몇 개가 중복이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다시 여기 선분 AC를 지금 색깔이 너무 많이 칠해져서 선분 AC를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고 얘가 C였어요. 만약 선분 내가 AB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선분 하나당, 선분이 총 10개 있죠. 10개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C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그으면 모두 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총 8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요. 뭐가 겹치냐면 여기 만약 이렇게 삼각형 ABC의 예를 들으면 내가 아까 선분을 기준을 잡을 때 A, B를 공유하면서 라고 할 때랑 여기는 B, C를 공유하면서 라고 하는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인데 실제로 삼각형 하나가 계속 겹쳐서 나오죠. 그럼 이런 케이스가 총 몇 번 있냐면 변의 개수만큼 있지 않을까요? AB일 때, BC일 때, CD일 때 이렇게 해서 변의 개수만큼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10개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겹쳐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아까 AB를 공유할 때라고 할 때 이쪽 벌써 뭐가 있었냐면 C가 있었죠. 그 나머지 쭉 해서 몇 개 나왔냐면 10개가 나왔잖아요. 벌써 이 10C3이라는 삼각형 개수 중에서 이 10개를 벌써 빼낸 겁니다. 빼냈는데 BC를 공유하면서 다시 몇 개 나오죠? BC를 공유하면서 아까 AB를 공유하면서 여기서 8개가 나왔었죠. BC를 공유하면서 몇 개 나와요?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중에 뭐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얘랑 여기서 벌써 8개를 뺄 때 벌써 뺐던 이 삼각형을 여기서 또 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개씩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변마다 한 개씩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는 여기랑 겹칠 테니까 얘랑 다시 얘랑 겹칠 테니까 각각 삼각형마다 각각 변마다 한 개씩 빼줘야 되기 때문에 총 10번의 삼각형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뺐던 걸 또 빼기 때문에 총 10번을 선분 개수만큼 빼줘야 된다.
그래서 10C3 마이너스 70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 됐나요?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되냐면 뭐 한 변을 공유할 때 이제 두 변을 공유할 때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빼주셔도 뭐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0C3 한 다음에 한 변을 공유할 때 빼기 한 변을 공유할 때 빼기 더하기 이제 두 변을 공유할 때 그러면 이 십각형의 한 변을 공유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공유할 때 삼각형 만드는데 그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한 변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한 변만 공유하려면 얘네 둘은 미리 선택된 지점이고 바로 옆에를 선택하면 이제 두 개 변이 공유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변이 아닌 두 변이 공유되죠. 그 케이스를 빼려면 총 4개를 빼야 돼요. 그럼 몇 개가 남나요? 6개가 남아요. 됐나요? 그럼 변은 총 몇 개? 10개. 10개의 변, 이 변을 기준한다면 거기에 맞춰 총 6개씩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한 점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두 변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변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 몇 개 있어요? 10개 있겠죠. 왜 10개 있냐면 A, B, B, C일 때 하나. 그러니까 기준을 여기 이 변이 기준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왼쪽으로 그린다면 이 변이 기준에서 하나, 그다음 이 변이 기준에서 하나, 이 변이 기준돼서 또 하나. 그러다 보면 돌리고 가면 선분 하나당 이웃하는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웃하는 변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총 10개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10개. 그럼 여기 60개, 여기 10개 합치면 70개. 결론은 70개를 빼는 결과가 된다. 이 문제 555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같은 간격으로 지금 12개 점을 찍었죠. 4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직사각형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게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성질이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그럼 여기 안에서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그 4점을 이었을 때 바로 이웃하지 않은 대각선을 그려서 그 길이가 서로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딱 봐도 직사각형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결론은 길이 같은 선분을 두 개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름이 필요한 겁니다. 대칭으로 찍혀있는 이 두 점식을 계속 이으면 지름이 몇 개 나오죠? 12개 점이니까 12개 중에 2개씩 잡으면 짝이 지어서 6개의 지름이 만들어지죠. 그럼 저 6개의 지름 중에 중복 없이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2개를 선택해야 돼요. 대각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대각선, 이렇게 되는 대각선 만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 거니까. 그럼 6개의 지름 중에 중복 없이 2개를 선택하는데 그걸 배열을 해야 되나요? 뭐 이쪽 대각선 그리고 이쪽 대각선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 만든 것과 순서를 반대로 그으면 뭐 직사각형이 달라져? 똑같은 직사각형이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가 되죠. 6C가 정답이 돼요. 그럼 6C 중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6개의 지름 중에 얘 하나를 일단 선택했어요. 또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나온다. 물론 얘는 정사각형이죠. 근데 원래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정사각형 개수를 그 안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개수도 세주셔야 돼요. 에이 아니다 했으면 저번에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보면 정사각형 개수 빼던데요. 그건 문제 기재가 돼 있어요. 만들어진 직사각형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 그런 말 없으면 내부에 포함되는 정사각형 모두 다 답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1, 2, 3, 4, 5, 6, 7, 8, 10 x에서 y로 가는 함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1 가조건은 뭐예요? 이거 감소함수라는 뜻이죠. 감소함수는 전형적인 조합의 문제라고 그랬죠.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그 개수 중에 몇 개를 뽑아줘요.
지역 중에 정의역이 가질 수 있는 원소 몇 개를 뽑아줘. 그럼 뽑아주기만 하면 순서가 저절로 매겨지는 거죠. 증가함수는